안녕하세요. 저는 머글링하우스를 운영한 손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머글링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지면으로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서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중하게 사양을 했는데, 요거는 대면 인터뷰기도 해서, 근데 보통 이제 저는 글을 적다 보니까 글은 어느 정도 다듬어진 채로 나오잖아요. 근데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저조차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말이 가끔은 더 진심에 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제 진심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응하게 됐습니다. 그 머글링하우스는 시류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겠다고 세 친구가 모여서 만든 채널이고요. 저희는 에세이, 칼럼, 뭐 인터뷰, 그리고 뭐라죠?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무용한 컨텐츠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집을 만들고 싶어서 언젠가는, 그래서 머글링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 본업은 광고회사에서 8년 정도 다니고 있고, 원래 연출을 하다가 이제는 기획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덕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고회사랑 머글링 하우스라는 두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 되게 둘이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회사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곳인 것 같고, 머글링 하우스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람은 늘 양가적인 면이 있잖아요. 되게 막 트렌드에 민감하고 막 그러니까 빠르게 살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은 집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저게 다 무슨 소용이냐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머글링 하우스는 좀 그런 뒷면을 좀 더 다루는 곳이고, 회사는 저희 사회적인 앞면을 다루는 곳이라서 또 특별히 힘들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면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글을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다 보니까 글 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3녀 1남 중에 1남이거든요. 막내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둥이자 아들이니까, 그, 이게 막내로서 받는 편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누나가 셋이다 보니까 늘 어리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당연히 어리죠. 어리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저로서 제가 좀 더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걸 되게 존중해 주셨거든요. 저라는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식이,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손진웅이라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많이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그 꿈이 엄청 크게 바뀐 적은 없는데, 그걸 그냥 차곡차곡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실력도 별로였고, 다쳐가지고 그만두고 나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디자인과에 이제 입학을 하고, 디자인과에 다니면서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그 친구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 보다 보면은 제가 못 살아본 세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되게 아주 안 좋은 퀄리티로 한 편 찍었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회사인데 연락이 와서, 근데 우리는 다큐멘터리 아닌 광고를 만드는 회사야. 근데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5년 뒤에 다큐멘터리 만들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광고를 만들다가, 다큐멘터리 못 만들었어요, 아직. 그리고 나서 이제 머글링하우스를 하게 된. 그러니까 되게 순차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일기를 오늘 뭘 먹었다, 뭘 했다라는 걸 어릴 때 거 지금도 보는데 그런 걸 안 적었더라고요. 오늘 어떤 기분이었다. 오늘 엄마가 뭘 해줬는데 어떤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제 기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책에도 쓰긴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혼자 있을 때 좀 뭐 아픈 건 아니고 약간 좀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 같은 거 어릴 때부터 겪어가지고, 내가 이게 왜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난 무슨 사람이길래 이런 잠을 못 자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해서 막 생각을 꺼내서 끄집어서 적다 보니까 막 엄청 많아요. 뭐 그런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엄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기록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글로 적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막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번에 그 책말고일 두 번째 이야기를 쓰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저는 기억은 되게 손쉽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은 제가 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주로 20대 초반의 이야기, 중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때 제가 가끔은 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너무 혼자 약간 이렇게 뭐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살긴 하는데 좀 불쌍해 보였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근데 그걸 제가 알아주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10년 뒤에 제가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조금 힘들거나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 동명의 영화도 있고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의 제 인생책 소위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삶은 유한해서 더 연약하고 잔인하고 보람차고 희망차고 되게 복합적인 뜻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한한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한 삶이 끝나고 나서라도 뭘 남긴다는 게 유한하지 않은 거잖아요. 뭔가를 남겨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은 남을 수 있겠지만, 그걸 남겨지는 마음으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도 이 책이 남았으면 좋겠다. 제가 내년에 소설을 낼 텐데, 이 소설이 정말 오래오래 회자됐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떠올리면 그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삶을 유한한 삶체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네, 때가 돼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최근에 제가 머글링 세팅에도 썼던 말이긴 한데, 저는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이해하는 게. 이제 저도, 윤서님? 내가 윤서님? 서윤님, 그쵸? 윤서님, 서윤님도 지금 방금 뵀지만 저희가 뭐, 1년 동안 만난다고 해도, 제 같이 사는 제 아내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그대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걸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절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의 감정을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되게 얍삽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저런 고통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다 책을 쓰진 않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책 대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조금이나마 제가 이제 이해한다기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머글링하우스라는 채널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이게 사람들한테 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진 이야기도 서윤님이나 윤서님이 가진 이야기도 저희 머글링하우스 독자분들이 가진 이야기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내밀한 이야기인데 누군가는 그거 듣고 자기 이야기에 빗대어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게 다르지 않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 오늘 아침에 12km 뛰었습니다. 4분 51초 페이스로. 제 자랑.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뭐 곧 결혼을 하고 뭐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자고 요즘은. 세 가지나 있어야 하나요,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아, 잠시만요.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조금만 30초만 고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32살, 올해 32살이니까 살면서 단 하루도, 뭐, 어릴 땐 안 그랬겠지만, 좀 더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 하게 된 나이에서부터는 제가 제일 가장 큰 우선순위였거든요. 그랬는데, 결혼을 앞두다 보니까, 저는 늘 제가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모양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되게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니까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어떤 차이인지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옮겼죠. 이제는 나에서 우리 같은 느낌. 근데 당연히 다 그래야 된다고 친구들이 그러던데요. 너무 늦었다 이래가지고 그래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디냐.
아, 어른이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어른이 딱 한 명 있는데 저희 엄마거든요. 저희 엄마 말고는 다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잘 못 봤어요. 깊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엄마밖에 없어서. 근데 엄마한테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언제 어른이 된 거라고 생각해? 뭐 쿤누날 낳았을 때 아니면 날 낳았을 때? 다 대학에 보냈을 때 아니면 엄마의 환갑잔치를 했을 때? 엄마는 모르겠대요. 근데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망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쓴 일기에 그런 걸 적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른인 사람은 어른이란 단어를 옆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자기가 스스로 어른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난 어른스러운 사람이야.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 어른인 사람은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옆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어른이라는 단어를 옆에 두지 않는 게. 그러니까 계속 배울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단단해 보이고 뭔가 견고해 보이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제 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질 수 있어. 약간 이렇게 들렸어요. 엄마의 말이. 저는 그게 좀 어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저 최근에 어른스럽다는 말 한 번 들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누군가 저한테 뭐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제가 참았거든요. 참은 게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또 대표님이 안 본 사이에 너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력이 없고 힘들면 어른스러워지는 건가? 어른들도 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했던 거 우리가 생각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거슬리지 않는 것 같고 별로 저는 저한테 뭔가 상처를 주거나 저한테 영향력을 주려면 굉장히 저한테 거대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제 여자친구 정도 되거나 저희 뭐 가족들, 제가 되게 사랑하는 제 친구들 정도쯤은 돼야지 저한테 약간 기스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광고회사에 입사했을 때 3년 동안 크리스마스 3일 쉬어봤거든요. 근데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했던 것 같은데 그 업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입봉이라는 이제 연출을 하다 보면은 입봉작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이제 달렸던 건데 막상 입봉작을 찍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또 너무 마마보이 같나? 또 엄마가 나오는데 제가 그럴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엄마한테 이렇게 이래 해서 이렇게 됐는데 너무 공허하다. 그랬더니 엄마가 원래 목표는 이루는 그 과정이 제일 즐거운 거지. 이루고 나면 뭐 별거 없다. 너가 그 과정을 잘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나 보다 이번에.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좀 더 과정을 잘 즐겨봐 진홍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80%만 한다는 게 뭐 체력을 비축한다라기보다는 엄청 방전되도록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뭐에 미쳐서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과정을 즐기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매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적에. 저희 어머는 안용자시고 곧 대학에 가시고요. 이제 지긋한 나이에 저희를 열심히 키우셨고 지금 고추 따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뭐 하실지 이따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제가 그때 사전 질문 중에 유일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그냥 생각이 대부분 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능력보다 더 큰 기대? 이런 게 있으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없냐면 근데 계속 이게 연결되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거는 저를 설레게 하는데 저를 살게 하는 건 대체로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지속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탈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일탈은 갑자기 제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뭐 사이클을 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타지도 않아요. 그걸 제가 지속할 수 없고 이거를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작을 안 하는 편이라 이제 질문이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말이나 뭐 상황이라고 했는데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은 제가 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선택과 선택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들. 이거는 왜 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보시다시피 문신이 되게 많잖아요. 몸에도 엄청 많은데 해명은 아니고 제가 20살 생일 때 첫 타투를 했거든요. 옆구리에 되게 큼지막하게 글씨를 썼는데 그 유교 경전 아세요 혹시? 효경이라는 유교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첫머리에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면 신체 털옷과 살갗은 부모가 주신 것이니 함부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효의 시작이다. 저는 그걸 정면으로 거역을 한 거잖아요. 왜냐면 먹칠을 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엄마한테 가서 보여줬거든요. 이제 이 몸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엄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기도 했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립적인 저로서 살고 싶었어요. 20살 때부터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이셔서 저한테 등록금 이제 4년치를 주고 등록금 전부를 주고 이제 알아서 해 라고 이제 마무리 하셔서 그 이후로 제가 1년에 하나씩 타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개가 있는 건데 뭐 이건 다 하나라고 치지만 그게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정서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다 해내야 된다는 게 꼭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 20살이 되면 생일이 되면 근데 저는 되게 루틴이 획일적인데 아침에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바나나에 요거트를 요즘은 먹어요. 원래는 뭐 사과를 먹고 시리얼을 먹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바나나에 요거트를 먹고 달리기를 합니다. 보통 한 7km에서 뭐 길게는 15km 정도로 뛰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책을 읽다가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글을 쓰다가 음악을 듣다가 뭐 고양이를 만지다가 운동을 갔다가 웨이트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책을 읽거나 다시 글을 쓰거나 네, 그리고 자요. 이게 제 주말 일상이에요. 그거를 읽으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을 읽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독서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는 되게 수용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앉아만 있으면 귀에다 갖다 얘기를 해주고 눈에도 보여주게 하니까. 근데 글은 읽고 그 장면을 상상하거나 이해하거나 이제 그려내야지 되는 거라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책을 오래 못 읽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든 책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글씨자만 활자 중독처럼 읽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오게 되고 그냥 음악 듣듯이 듣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거 보고 격려 독서 하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독서 하면서 각 잡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오프라인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6개월 정도 머글링하우스를 운영했을 때 저는 머글링하우스라는 곳이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랑 저랑.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 지금도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왜 안 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초대를 안 했구나. 초대를 해주자. 뭐 물리적으로 저희 집에 초대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하지 만나서 하면서 이제 좀 접점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기획을 완벽히 하지 않거든요. 저는 늘 의외성의 즐거움을 두고 싶어서 약간 틈을 벌려놓으면 그 안에서 또 컨텐츠나 아니면 사람들의 채우는 그런 에너지나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했었는데 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신기한 거는 그 오신 분들끼리 엄청 친해서 단톡방도 있고 하는데 저가 거기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끼리 친해서 이렇게 그룹 노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봐도 뭐 우리 손님들이 잘 왔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성은 이건 머글링하우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머글링하우스나 머글랩이 되게 축이 가벼운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일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는 굉장한 중압감과 무게와 압박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뭐 무게를 갖고 하고 있다 보니까 머글링하우스라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글을 적고 있잖아요. 그거는 글이라는 매개가 제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선택한 것 뿐이지, 그 매개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래 할 수 있는, 사실 영상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매개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이번 책에도 적혔고 제가 머글링에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삶은 믿지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뭐 어떤 경험을 하든 삶은 믿지는 법이 없으니까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후회가 되는 선택이 많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미안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삶이 다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나름의 교훈이 있고 경험이 됐고 하니까, 네, 다 좋은 미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적당히 건태롭고 적당히 활기차게 살고 싶은, 그렇게 살 손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